그 영상은 바로 테드의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입니다. 이 영상의 발언자인 사이먼 사이넥은 왜 어떤 단체와 어떤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성공하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골든 서클 이론이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골든 서클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세 가지 원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과 단체들만이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그 이론입니다. 여기서 가장 한쪽의 원에 속해 있는 왜는 결과에 속하는 이윤 상실 등이 아닌 그 조직의 목적과 이유와 신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은 다른 회사들처럼 우리 컴퓨터는 예쁘고 편리해요 라며 무엇을 파는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Think Different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신념, 즉 왜를 보여줬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의 신념을 말해야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고 독후감을 쓰는 내내 이 책의 저자인 마츠다 무네아키가 제가 먼저 소개한 그 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자가 이 한 권의 책을 걸쳐서 말한 자신의 영업 신념은 단순히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책에서 마츠다 무네아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경우에 자신을 기획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입장에 놓습니다. 따라서 기획을 일을 일부러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절박감을 감동한 전혀 다르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신념에 저는 설득이 되었고 일본어로 박혀 있어서 읽지 못할 책들만 가득한 그 박효실 도서관에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를 설득시킨 마스다 문의학의 생각과 그에 대한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기사 교단은 자유는 내가 하고 꿈에 다가서려면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명절마다 이제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하다, 학생 때가 좋았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되는데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부모님 곁에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보수적인 편이신데요. 아무래도 외동딸이고 노총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답답하고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지금은 그렇게 저에게 간섭하시고 저를 관리하시려고 한 게 다 나를 위해서 저를 아껴서 그러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자연을 내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게 주어진 공부를 다 똑같이 하던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골라야 할 선택지가 너무 많고 그 선택이 앞으로 제 미래를 어떤 길로 이끌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생과는 또 다른 불안감과 막막함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들고 이제 어떤 헛되이 보이는 하루들 끝에는 죄책감도 들고 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저를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저희 꿈을 달아가는 과정이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저자는 앞으로는 제한 능력을 갖춰야 하고 플랫폼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플랫폼의 개혁이라고 하면 OTT 서비스랑 유튜브가 떠오르는데요. 예전에는 드라마 본방 사수하려고 한결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뛰어가고 그랬는데 유명한 드라마나 예능들을 OTT에서도 볼 수 있어서 본방 사수를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OTT 서비스는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삶에 깊게 녹아들었는데요. 이 OTT 서비스의 등장 배경은 소비자들이 변화하는 욕구를 기존의 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충족시켜 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 서비스는 주어진 편성 프로그램, 주어진 시간, 제한된 채널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OTT 서비스는 자신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OTT 서비스가 영상 시청 공간 재보충이자 고도의 현실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왜 이렇게 플랫폼이 넘쳐나는 시대에 유튜브를 대체할 플랫폼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관심 있는 컨텐츠들이 뜨고 그걸 시청한 다음에 또 다른 영상들도 추천해줘서 항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게 유튜브인데요.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품질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로 유튜브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엄청난 제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 저자는 인터넷은 많은 부분에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우위를 가지지만 오프라인 매장과는 다르게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서 편안함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편안함을 만족하는 공간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의 끝에 저는 서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수능이 끝나고 더 이상 수능 공부를 위한 그런 독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교양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 책을 읽고 이제 일기를 쓰러 교보문고에 자주 가서 심리학 관련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결과 제가 생각했던 저의 가장 큰 세 가지 단점인 게으른 회피형 완벽주의자를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아직 조금 게으르긴 하지만 회피하거나 안쓰럽지 않고 이런저런 도전도 해보고 있고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름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친구들이 자주 왜 이북으로 보거나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서점까지 가냐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서점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서점 안에 카페에서 풍기는 커피 향, 따뜻한 조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 책 넘기는 소리까지 저는 그 서점만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서 저는 가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책에서 말했던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 즉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편안함이 없었다면 저는 책을 읽고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변경적인 퓨어 스케일업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 특징으로는 동일한 위치에서 일하고 자유롭고 사명감이 있고 항상 그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장을 읽고 왓챠라는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왓챠는 영화편 기록이 추천 서비스에서 OTT 서비스까지 확장한 IT 회사인데요. 왓챠의 박태훈 대표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사내에서 영화 이름과 별명을 쓰도록 하고 누구누구는 등의 꼭 존칭도 쓰지 않도록 합니다. 새 콘텐츠가 나오면 그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을 많이 검색하고 면접을 볼 때는 면접자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 혹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항상 물어본다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집무실도 없이 직원들과 같은 책상에 한쪽 구석에서 일하는 것을 저는 위키즈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고객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휴머 스케일의 병렬적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전반적으로 본 생각은 지적 자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본, 즉 돈은 어떤 방식으로 모이는 통장에 모이면 그저 긍정적인 효력이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적 자본은 돈 주고 살 수 없고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이 살아온 삶을 구성원이 담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쌓은 지적 자본을 알아주는 회사에서 가치 있게 저 자신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자유롭고 지적 자본을 충분히 쌓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적 자본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읽고 싶은 분야, 갖고 싶은 지식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독서야말로 관심사를 뚜렷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적 자본을 축적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때 형성한 독서 흥미와 독서 능력은 굉장히 전 세계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독서가 스마트폰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발휘 조절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참고 문헌을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 영상처럼 머릿속에 쌓이지 않고 습관적인 즐거움만 있는 그런 시간들을 소비를 멈추고 가치 있는 정보들로 제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오고 나서 책의 지적 자본론 말고는 읽지 않았는데요. 그 반성의 의미로 실제로 저희 5월을 목표로 슈퍼 영상 거울 보기로 잡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소수의 이용 시간을 줄여서 언젠가는 슈퍼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